대동여행지도 55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충정로라고 하는 곳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정로역 10번 출구를 나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민영환 선생입니다. 제가 조계사 쪽 동영상 찍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것이 민영환 선생 동상이 조계사하고 우정총국 사이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담으려고 하다가 못 담았던 적이 있는데 이곳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민영환 선생의 아호가 충정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충정공 민영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아호가 아니라 시호인가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조계사에서 이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동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영환 선생의 일대기를 나름 짧고 간결하게 잘 전시해 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민영환 선생 동상에서 한 180m쯤 걸어가면은요, 충정로역 9번 출구가 있습니다. 이 9번 출구 앞에는 좀 낡아 보이는 4,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진 건물입니다. 아는 사람만 알았지만 이제는 온 세계가 다 아는 건물이 됐습니다. 지난 1년쯤 전에 비상계엄 해프닝 때 계엄군이 여기로 출동을 했습니다. 보통 계엄을 하고 군사 쿠데타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씨가 5.16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남산 KBS를 장악을 했죠. 그런데 작년에 그 비상계엄 사태 때는 방송국 다 놔두고 신문사 다 놔두고 계엄군이 출동한 언론사가 바로 이 딴지일보, 딴지그룹 이곳입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해프닝이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시끄러울 때. 그때만 해도 좀 개방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쉽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1층에는 이 딴지 방송국에서 매주 하고 있는 다스베이다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 공개 방송을 녹화하는 공개 홀도 있는데 출입이 좀 자유로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철통같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 경험 때문에 보안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체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딴지일보사 오른쪽 옆 건물로 가면은 이렇게 좀 예스럽기도 하고 디자인도 뭔가 옛날 디자인인 듯한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1905년인가 1903년인가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졌고 미국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던 어느 미국인이 살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재나 뭐 사적 이런 걸로 지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변이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의 바람 속에서 이 건물도 허느냐 아니면 보존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긴 한데 뭔가 구체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층은 미술관, 갤러리 겸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벽에 쭉 전시를 해놓는 이런 형태이고요. 실제로 이때 당시도 어느 서양 화가의 개인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홀 공간과 전시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홀의 벽에 그림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 먹으러 와서 그림에 크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이 개인전을 하는 작가와 아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뭐 작가의 작품에 관심이 있어서 개인전을 가보고는 싶은데 와서 들어왔다가 그림만 보고 나가기는 여기가 또 식당이기 때문에 좀 미안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본의 아니게 고가의 유료 전시회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전시회에 발걸음을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걱정도 좀 해봤습니다. 여기는 테이블 다리가 아주 눈에 띕니다. 다리가 없는데 책과 옛날 비디오 박스 이런 것만 가지고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바라의 정사, 욕망의 장미, 욕정의 포로 80년대에 저런 류의 좀 야리꾸리한 영화가 많았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지붕 구조가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한말 근대 초기에 한국 건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꼭 식사나 그림이 아니더라도 좀 답사해봐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천장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딴지그룹 맞은편으로 굉장히 높은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풍산그룹입니다. 방산업체로 유명한 대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풍산그룹 빌딩과 그 오른쪽에 있는 스타벅스 사이에 잘 정리되어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덕 위로 한번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걸어 올라가 보면은 알겠지만은 여기 의외로 꽤 잘 다듬어진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심었다는 나무입니다. 왜 풍산그룹 옆에 부시 대통령이 심은 나무가 있는가? 부시 대통령이 심은 나무가 우리나라에 또 한 그루 있습니다. 안동에 가면은 병산서원이라고 하는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 같기도 하고 사적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그런 서원인데 이 병산서원 앞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심은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것도 소나무입니다. 왜 부시 대통령이 심은 나무가 안동에 하나 있고 풍산그룹 옆에 하나 있느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교 가운데 놀랍게도 미국 대통령, 전직이든 현직이든 미국 대통령 두 분이 특강을 한 유일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들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인들을 초빙해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미국 대통령을 초빙해서 강연을 한다.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걸 두 번씩이나 한 학교가 안동에 있는 풍산고등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금 감이 잡히죠. 이 풍산그룹의 창립자는 풍산 유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향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그 성씨의 뿌리가 되는 풍산이라는 고장에 대한 어떤 애착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풍산이라고 짓고 이 풍산 유씨의 그 뿌리가 되는 풍산이라는 고장은 지금은 안동시 풍산읍입니다. 그리고 안동에는 바로 이 풍산그룹에서 경영하고 있는 풍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산그룹은 방위산업체이고요. 부시 대통령이 난 그 부시 가문도 방산으로 부를 엄청나게 축적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문이 그 풍산의 오너그룹과 이 부시 대통령 사이에도 굉장히 그 돈독한 그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분 때문에 이 풍산그룹 옆에 나무도 심고 풍산그룹의 창업자가 풍산유씨라는 그 점 때문에 풍산읍이 있는 안동에도
또 나무를 하나 심었고, 또 풍산그룹이 경영하는 풍산고등학교에서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대통령 모두가 한 번씩 가서 강연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풍산그룹에서 길 건너편을 바라다보면 보이는 이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충정 아파트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은 없애고 어떤 것은 영원히 보존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척 고민스러운 일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 건물의 역사성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남겨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장은 이것을 없애기로 다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두 시장 모두 나름 충분히 고민했을 것이니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한번 없애기로 생각하고 진짜로 없애버리면은 다시는 못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남아있는 아파트 가운데 이 아파트가 최고령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1930년대에 일본인 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진 그런 아파트라고 합니다. 피폐해진 농촌에서 살 길을 찾아서 경성으로 올라온 사람들에게 점점 경성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 주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고민을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파트입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광복 직전에 호텔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직후에는 어느 해외 동포에 의해서 무단 점거되기도 했었고, 한국전쟁 때는 인민군의 작전본부로 사용되었고, 지하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민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후에는 트레머 호텔이라고 하는 UN 전용 호텔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CIA 한국 지부가 이 건물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1961년에 한국 정부에 양도되었는데 아들 6형제를 한국전쟁에 바쳤다는 이유로 이승만에게 공로훈장을 받았다는 이 김병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김병조라는 자에게 이 건물이 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병조는 이 건물을 호텔로 바꾸고 코리아 관광호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김병조 아들 6명이 전부 한국전쟁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다시 몰수됐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또 많이 바뀌다가 75년에 서울은행의 소유로 넘어가면서 다시 아파트가 됐습니다. 79년에 충정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아파트가 3분의 1 정도 잘려나갔습니다. 살던 집이 잘려나간 주민들이 복도를 무단 점거하면서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복도와 계단과 내부를 다시 설계하는 탓에 이 아파트의 내부 구조는 아주 독특하다고 합니다. 2008년에 재개발 대상이 되었는데 입주자들과의 갈등으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원래 별 문제 없이 살던 원래 사람들, 그리고 79년에 3분의 1이 잘려나가면서 복도를 무단 점유해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사기꾼 김병조가 불법으로 증축한 맨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얽혀서 이 아파트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건물 허는 데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인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하는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를 촬영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충정로 탐방은 여기까지입니다.